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진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저희가 외과 의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. 유방외과를 봐주실 원장님이 필요한데 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. 좋은 선생님을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후배한테 우리 병원에 와주는 게 어떻겠냐. 그 친구가 지금 펠로를 하고 있거든요.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좀 꼬셨던 적이 있어요. 결국에는 대학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겠죠. 뭐 나는 암 수술을 하고 싶어 라든지 나는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좀 중한 환자들을 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. 저는 어땠냐면 그럴 생각이 1도 없었어요. 산부인과 1년차 들어가면서 교수님들이 너는 이제 교수 생각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그랬어요. 저는 실업계라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요. 대학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산부인과는 전공의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. 물론 제가 있으면서 더 배운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나가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겠지만 4년차 되니까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아요. 그래 넌 나갈 거지?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, 그리고 별 트러블 없이 다 나왔어요. 다른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 한 년 차에 뭐 몇 명씩 다 된단 말이에요. 저희 병원 또 TO가 3명인가? 그랬었는데 저 혼자 들어왔어요. 왜냐하면 산부인과는 기피과니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 혼자 들어와서 4년차까지 계속 혼자 수련을 했었고 저 아래 년차들은 다 있었어요. 아래 년차들은 약간 속아서 들어온 것 같은데 보니까 황인아 선생님이 혼자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어. 그리고 얼굴도 좀 살만해 보여. 저거를 우리가 셋이 들어가서 하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? 넷이 들어가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? 해서 약간 속아서 온 것 같아요. 어쨌든 제 밑으로는 다 이제 꽉꽉 차 있거든요. 어쨌든 제가 이제 일하는 동안에는 뭐 테크닉 같은 것들을 좀 열심히 배웠어요. 지금 레지던트 하는 선생님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많은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. 저는 이제 나오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교수님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교수님들이 안 알려주시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하는 그 분들이 로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떤 거에 치중해서 할 거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보고 익혀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익혀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학회 같은 데도 그래요. 학회를 보통 일요일에 하는데요. 일요일에 하면 이걸 다들 안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. 가면 학회에서 무슨 부스 같은 데 가면 선물도 줘.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이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강의들에서 생각보다 최신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고 강의를 들으면 내가 그래도 한번 가서 한 가지 이상은 얻어서 온단 말이에요. 전공이 있대. 그런데 참여를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무언가를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는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양측의 가능성들을 다 같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뭐 교수를 하는 것도 자기 꿈이 교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다. 그러면은 뭐 하시는 거 얼마든지 좋겠죠. 대학에 있으면서 왜 나는 저렇게 나가 있는 쟤보다 돈을 못 벌지? 나는 쟤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었는데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?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분들은 사실 대학에 남으시면 안 되죠.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사는 거, 나의 한 10년 정도 선배가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 1, 2년 선배만 보지 마시고요. 10년 선배, 20년 선배를 봤을 때의 미래를 좀 추측을 해보셔야 돼요. 유추를 해보셔야 돼요. 내가 어떻게 될 건지.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. 회사에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.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10년 선배를 봤을 때 내 10년 뒤의 모습이 저렇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럴 수가 있죠. 그래서 대학에 있을 때는 개원을 해 있는 선배라든지 로컬에 나와서 이제 교수 아닌 그런 일을 하는 선배들을 만날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. 이 밖의 삶은 어떤 것인가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페이를 받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술기가 그 개원가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요즘도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, 중학교 이럴 때 적성검사 같은 거 하나요?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를 했어요. 저는
이제 문과 쪽이었거든요. 글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글이 없었어요. 책을 원래 많이 읽었기 때문에. 수학이랑 과학은 굉장히 약했어요. 그래서 수학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였고, 과학은 특히 물리 같은 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수학, 과학이 저에게는 어려운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과를 선택을 해서 의대에 왔잖아요.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적성검사 하잖아요. 적성검사에서 저는 결과가 뭘로 나왔냐면요. 첫 번째 결과가 예체능이었고요. 두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? 농업이에요. 적성으로 봤을 때는 예체능과 농업에 적합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나와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잖아요. 내 적성은 이거고 이거 외에는 안 돼 라고 미리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와서는 수학, 과학 할 일이 없죠. 의학도 과학의 일종이지만 수학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, 물리 몰라도 의학 할 수 있거든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직업의 세계라는 거는 많은 것들이 이제 융합되어 있고,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. 특히 뭐 중학생, 고등학생 이런 경우는 어떤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가겠어라고 선택을 할 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죠. 부모님이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해 라든지, 선생님이 나한테 뭐가 맞다고 그랬어 라든지,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리고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90%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우리가 입시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탐구를 충분히 하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고, 그 직업을 정말 가진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눠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. 굉장히 막연하게 결정을 하고 대학을 가게 되죠. 저는 처음에 어땠냐면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서울 쪽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서울대 갈 거 아니면 경북대 가라. 그래서 서울 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뭐 돈을 안 내주겠다는데 어떻게 경북대 왔어요. 그래서 경북대를 잘 다녔고, 저는 인턴을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. 서울에서 병원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제가 학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버돼서 지원을 했더라고요. 그 병원이 굉장히 인기 있던 병원이 아니었는데, 그래서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인턴을 안 하면서 저는 피부과를 갔거든요. 피부과를 가서 이제 GP로 일을 하는데 제너럴 프랙티셔너거든요. 그래서 의사를 땄지만 아직 전문의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피부과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나 너무 잘해. 나한테 너무 맞는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인턴에 들어가게 됐고, 나는 피부과 해야지 하면서 인턴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야. 저는 인턴에 들어가 보니까 내과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. 내과가 흥미로워요. 그래서 나는 내과를 해야 되겠어, 이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내과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, 제가 그 인턴을 할 때는 내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내과에 지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, 이렇게는 해야지, 이런 것들까지 있었어요.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내과를 지원을 했는데, 지원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인기과였으니까 그게 경쟁이었거든요.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어요. 저는 또 이제 떨어지는데 속해 있었죠.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산부인과에 대단한 열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산부인과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수술방이 저는 너무 추웠어요. 나랑 온도가 안 맞아. 하루 종일 수술방에 있을 수가 없겠어.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 않겠다고 했죠. 그랬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다시 산부인과에 들어가게 됐어요. 근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잘 맞아요. 수술실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학생으로서 업저베이션만 할 때랑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펑션을 해야 되고 계속 돌아다녀야 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충분히 잘 일을 했고,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. 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제가 사실 교수님들을 보면요,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교수님들의 팀은 어떤 팀이냐면요, 이 레지던트들과 같이 수술을 하잖아요. 그러면 레지던트들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가 있는데 1년차는 아무것도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을 이제 2년, 3년 이렇게 키워서 한 4년차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능숙하게 어시스트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말귀도 좀 알아듣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4년차가 되면 어때요? 이 사람들이 4년 마치고 나가버려요. 그리고 더 멍청한 또 1년차가 들어와.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. 트레이닝이 덜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1, 2년차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,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못 알아듣고 못 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 과정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 보였고요. 제가 하고 싶은 게 암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들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
나는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2년차, 3년차 정도 되면 나 혼자 있을 시간도 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보면서 노트에다가 나는 나중에 개원을 하면은 여기다가 소파를 놓고 여기다가 책상을 놓고 환자 침대는 여기다 둘 거야,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모든 거를 적성에 따라서 갈 수는 없다.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막 이렇게 술술술술 풀리지도 않아요.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. 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굉장히 이제 선택권이 많았다가 선택권이 하나도 없이 버려졌다가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됐었는데요.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안에, 그 좁은 선택권 안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가에 달려있는 부분도 있고,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100%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거는 부딪혀 봐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. 대학에 있는 그 후배와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, 나는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제 뛰쳐나왔던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저리 얘기를 해봤네요. 어떤 쪽으로 갈까 충분히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고,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랑 정말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이제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, 적성이 아닌 것 같다는 일을 시작했을 때도 그 안에서도 내 길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던 이과에서 의대를 갔고요. 의대 안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피부과는 생각도 못했고, 굉장히 성적이 높아야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내과를 가고 싶었지만 떨어졌고, 그렇지만 산부인과를 해서 제 동생이 내과 의사거든요. 그런데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. 산부인과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가 잘 맞춰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어떤 시점에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길들이 있으니까 잘 헤쳐나가셨으면 해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바이바이.